선생님, 저 이제 다리 잘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30년 차 민수철입니다. 약 먹어도 주사 맞아도 혈당은 200 넘고 발가락 감각은 사라지고의 질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서울 너로구 67세 김영호 할아버지 당뇨 20년 약 9발 인슐린 주사까지 세 병원 다녀봤지만 전부 같은 말만 했습니다. 이제 합병증만 관리하시죠. 의사들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편의점 1,000원짜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을 더했어요. 딱 3개월 뒤 20년 먹던 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당뇨가 싹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아내 손잡고 산 올라가십니다. 2,000원짜리가 뭘까요?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집으면 오히려 독입니다. 성분표 한 글자 차이인데 이거 모르면 평생 약만 먹습니다. 그리고 5가지 중 1위. 이거 하나 빠지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달 만에 당뇨가 싹 사라져서 손주 안고 뛰어놀고 가족들한테 짐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 몇 알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할아버지는 대체 뭘 하신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같은 당뇨약을 먹는데 어떤 분은 20년째 약이 안 줄고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약이 반으로 줄어요. 이 차이가 대체 뭘까요? 바로 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뇨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약만 믿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먹는 것부터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선생님, 저 현미밥 먹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공기 가득 드시면 소용없어요. 현미도 결국 탄수화물이거든요. 선생님, 저 운동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2시간 뒤에 하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이미 당은 피 속으로 다 들어간 뒤에요. 선생님, 저 건강식품 먹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분 보면 설탕 덩어리예요. 광고만 믿고 사셨다가 혈당만 더 올라가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혈당은 안 잡혀요. 약은 계속 늘고 발가락은 계속 저리고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하신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하나 사셨어요. 커피 한 잔값입니다. 계란 한 판보다 싸요. 매일 아침 한 팩씩 드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무가당 두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두유 그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 8명이 잘못 마십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모르면 오히려 독 먹는 겁니다. 편의점 가서 두유 아무거나 집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달달한 두유 있죠? 바나나 맛, 검은 콩맛 그런 거요. 그건 설탕물이랑 똑같습니다. 한 팩에 각설탕 5개가 들어가요. 혈당을 확 올려요. 반드시 성분표를 보세요. 당류 0g 또는 무과당 이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생긴 두유인데 하나는 약이 되고 하나는 독이 돼요. 편의점에 가면 두유가 10개 넘게 있어요. 그 중에 무가당은 딱 2개예요. 10개 중 8개는 설탕 들어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왜 무과당 두유를 추천하는지 아세요? 첫째, 콩은 천천히 소화됩니다. 쌀밥은 에스컬레이터예요.
쭉 올라가서 혈당을 30분 만에 확 올려요. 반면에 무과당 두유는 계단이에요. 느릿느릿 2시간 동안 천천히 올라가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올라요. 급하게 오르지 않으니 인슐린도 덜 필요해요. 둘째, 콩 속에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게은 인슐린을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는 인슐린이 게을러져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인슐린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당이 피 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소플라본이 인슐린한테 일 좀 해라고 채찍질을 해줘요. 셋째, 콩의 기름이 피를 맑게 해줍니다. 당뇨의 진짜 무서움은 합병증이에요. 피가 탁해져서 혈관이 막히거든요. 심장마비, 뇌졸중, 다리 절단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콩 속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을 청소해줘요. 꽉 막힌 수도관에 뚜어뻥을 넣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무과당 두유 한 팩씩 3개월 마신 당뇨 환자 10명 중 7명이 혈당이 내려갔어요. 약도 줄었고요. 그럼 이제 무과당 두유만 마시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무과당 두유는 시작일 뿐이에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여기에 물을 줘야 싹이 나요. 그 물이 바로 5가지 습관입니다. 이 5가지를 모르면 두유 아무리 마셔도 소용없어요. 씨앗만 심고 물 안 주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이거 하나 빠지면 나머지 전부 무너집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이리가 바로 그 기둥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그 5가지를 알아볼게요. 5위는 하루 15분 햇볕쬐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맞으시죠? 한 달에 5만 원 넘게 들어요. 어떤 분은 10만 원도 넘게 쓰세요. 그런데 공짜로 인슐린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진짜예요. 바로 햇볕입니다. 하루 딱 15분. 팔다리 걷고 햇볕 쬐세요. 그게 끝이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30년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다들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비타민 D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인슐린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마치 회사원이 밥을 안 먹고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죠.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당을 처리 못해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우리 피부가 비타민 D를 만들어요. 공짜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당뇨 환자 10명 중 8명이 혈당 조절에 실패했어요. 약 먹어도 혈당이 안 잡혔어요.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10명 중 7명이 혈당이 안정됐어요. 약도 덜 먹었고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서울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100명을 조사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합병증이 3배 많았어요. 눈, 콩팥, 밝아요. 그럼 언제 나가야 할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 햇볕이 가장 강해요. 딱 15분이면 충분해요.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에 1분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에요. 피부가 햇볕을 직접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창문 닫고 집 안에서 햇볕 쬐는 것도 소용없어요. 유리창이 햇볕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책하면서 하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면 딱 15분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볕 쬐셔도 돼요. 장보러 마트 가는 길에 잠깐 걸으셔도 좋아요. 피부가 많이 드러날수록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져요. 손만 내놓으면 효과가 10분이에요. 팔다리 다 거우면 효과가 10배예요. 아, 선생님, 저 얼굴에 김이 생길까 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딱 15분이에요. 2시간,
3시간째면 김이 생겨요. 그런데 15분은 괜찮아요. 오히려 피부에 좋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선생님,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겨울에도 햇볕은 있어요. 여름보다 약하지만 충분해요. 겨울에는 30분 죄시면 돼요. 여름 15분이랑 똑같은 효과예요. 춥다고 집 안에만 계시면 안 돼요. 두꺼운 옷 입고 나가세요. 손이라도 내놓으세요. 목도리 풀고 목도 내놓으세요. 조금이라도 피부를 햇볕에 닿게 하세요. 김용호 할아버지도 이거 하셨어요. 매일 오전 11시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셨어요. 팔 꺾고 반바지 입고 겨울에는 점퍼 입고 손 내놓고 딱 15분씩 3개월 뒤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복 혈당이 20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이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비타민 D 영양제 먹으면 안 돼요?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영양제도 괜찮아요. 그런데 햇볕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것들도 같이 만들어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잠도 잘 와요. 영양제는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1년이면 24만 원. 그런데 햇볕은 공짜예요. 평생 공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게 있어요. 햇볕 쬐러 나가면 자연스럽게 걸어요. 걷기 운동이 돼요. 일석이조예요. 비타민 D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매일 15분 햇볕 쬐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을 30% 덜 먹어요. 10 먹던 사람이 7발로 줄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세요. 팔 꺾고 15분만 걸으세요. 그게 천연 인슐린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자, 5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4위는 더 놀라워요. 밥 먹고 딱 10분만 움직이면 혈당이 확 떨어져요. 1시간 뒤 운동보다 효과가 2배예요. 궁금하시죠? 계속 집중하세요. 4위는 후 10분 산책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죠? 밥 먹고 1시간 뒤에 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10명 중 9명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건 효과가 반밖에 안 돼요. 진짜 효과적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알면 같은 운동에도 효과가 2배예요. 밥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움직이세요. 딱 10분만요.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밥을 먹으면 30분 뒤부터 당이 피 속으로 퍼져요. 마치 물감이 물에 퍼지듯이요. 그리고 1시간 뒤면 당이 온몸에 다 퍼져요. 그때 가서 운동하면 이미 늦어요. 당은 이미 피 속에 다 들어간 뒤거든요. 1시간 뒤 운동은 뭘 하는 거냐고요. 이미 들어간 당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피 속으로 퍼지기 직전이에요. 마치 물감을 물에 떨어뜨리기 직전이에요. 이때 근육이 먼저 달려가서 당을 낚아채요.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근육이 당을 써버려요. 그럼 피 속에 당이 안 쌓여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밥 먹고 1시간 뒤 30분 걸었어요. 혈당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20 떨어진 거죠. 두 번째 그룹은 밥 먹고 바로 10분 걸었어요.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40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시간 뒤 30분 운동보다 후 바로 10분 운동이 효과가 2배예요. 시간은 1인데 효과는 2배예요. 이게 바로 타이밍의 마법입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땀 낼 필요 없습니다. 공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안 어슬렁거려도 돼요. 설거지 하세요. 접시 10개 씻으면 5분이에요.
냄비까지 씻으면 10분 딱 맞아요. 빨래 개세요. 빨래 한 바구니 개면 10분이에요. 아파트 사시면 복도 왔다 갔다 하세요. 천천히 걸으면 돼요.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하세요. TV 보면서 해도 돼요. 드라마 광고 시간이 10분이에요.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중요한 건 식후 바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밥 숟가락 놓고 10분 안에 움직이세요. 아, 선생님, 소화 안 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요. 끼면 안 돼요. 느리게 걸으면 오히려 소화가 잘 돼요.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배 아프면 멈추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30년간 이렇게 추천했는데 배 아프다는 분 거의 없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저녁 먹고 마당 한 바퀴 돌기. 이렇게만 하셨어요. 특별한 운동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혈당을 확 잡았어요. 3개월 뒤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식후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50이 떨어진 겁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만 떨어졌어요. 아, 선생님, 그럼 아침도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루 3끼 다 하면 최고예요. 그런데 힘들면 점심, 저녁만이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아침은 혈당이 제일 낮을 때예요. 점심, 저녁이 더 중요해요. 점심, 저녁에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특히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저녁 먹고 바로 자면 혈당이 밤새 높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높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꼭 10분 움직이세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저녁 식후 10분 산책하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30 낮아요. 매일 하면 한 달 뒤부터 효과가 보여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약 한두 알은 줄어듭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10분이면 끝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드시고 설거지 하세요. 저녁 드시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세요. 그게 혈당 잡는 첫걸음이에요. 식후에 움직이러 나가신다면 숫자 1을 아니라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5위하고 4위 알려드렸어요. 5위는 15분 햇볕, 4위는 후 10분 움직이기. 둘 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런데 3위는 더 쉬워요. 밥상에만 올려도 혈당이 잡혀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다 있는 겁니다. 새콤한 그것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식초 반찬 하나 올리기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 열어보세요. 식초 있으시죠? 있어요. 집중 99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시나요? 대부분 무침할 때 조금 넣거나 설거지할 때 쓰시죠. 그런데 이 식초가 혈당을 잡는 엄청난 무기라는 거 아세요?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알게 됐어요. 식초 반찬 드시는 분들은 같은 약 먹어도 혈당이 더 잘 잡혀요. 아, 선생님, 식초가 당뇨에 좋다는 건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 정말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식초 속에 초산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신맛 나는 성분이에요. 이 초산이 마법을 부려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요. 쌀밥이 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피 속으로 쭉 들어가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빠르게요. 그런데 식초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산이 탄수화물을 붙잡아요. 아, 너 천천히 가 하면서 속도를 늦춰요.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이 급하게 안 올라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실험했어요. 당뇨 환자 20명한테 밥을 줬어요. 첫 번째 그룹은 밥만 먹었어요. 식후 혈당이 30분 만에 180까지 확 올라갔어요.
두 번째 그룹은 밥 먹기 전에 식초 물 한 컵 마셨어요.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요. 식후 혈당이 150까지만 올라갔어요. 차이가 30이에요. 약 한 알 효과랑 똑같아요. 식초 한 스푼이 약 한 알이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일본 연구팀이 당뇨 환자 100명을 3개월간 관찰했어요. 매일 식초 반찬 먹은 사람은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떨어졌어요. 약 안 바꿨는데 혈당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상에 식초 반찬 하나만 올리세요. 오이 냉채 드세요. 오이 썰어서 식초, 소금, 설탕 조금만 넣으면 돼요. 5분이면 만들어요. 미역 냉국 끓이세요. 미역 불려서 끓이고 식초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나물 무침에 식초 한 방울 넣으세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칠 때 식초 조금만 넣으면 돼요. 맛도 좋아져요. 샐러드 드세요. 그런데 시중 드레싱 쓰면 안 돼요. 설탕 덩어리예요. 집에서 만드세요. 식초, 올리브유, 소금만 섞으면 돼요. 중요한 건 밥보다 먼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밥 먹기 전에 식초 반찬을 한 입 드세요. 그럼 뱃속에 식초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밥을 드시면 초산이 탄수화물을 바로 붙잡아요. 효과가 배가 돼요. 밥 먹고 나서 식초 반찬 먹으면 소용없어요. 이미 탄수화물은 다 들어간 뒤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선생님, 식초 물 마시면 안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돼요.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세요. 밥 먹기 10분 전에 마시면 돼요. 그런데 식초가 너무 강하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가 안 좋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차라리 식초 반찬이 나아요. 식초가 음식에 섞여 있으니까 속도 안 쓰리고 맛도 좋아요. 김용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침마다 오이 냉채를 드셨어요. 오이 반 개를 썰어서 식초 소금만 넣으셨어요. 밥 먹기 전에 오이 냉채부터 한 입 드시고 그 다음에 밥 드셨어요. 저녁에는 미형 냉국이나 무생채를 드셨어요. 역시 밥보다 먼저요. 3개월 뒤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식후 혈당이 평균 20 떨어졌어요. 약은 안 바꿨는데 혈당만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매일 해야 하나요? 네, 매일 하면 최고예요. 하루 세 액기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힘들면 점심, 저녁만이라도 하세요. 특히 저녁이 중요해요. 저녁에 밥 많이 드시잖아요. 저녁에 식초 반찬 꼭 올리세요. 아, 선생님, 어떤 식초가 좋아요? 또 좋은 질문이에요. 현미 식초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비싸요. 일반 양조 식초도 괜찮아요. 사과 식초, 흑초도 좋아요. 그런데 비싸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초산이 들어있냐예요. 초산만 있으면 다 효과 똑같아요. 단 발사익 식초는 조심하세요. 달아요.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혈당 올려요. 일반 양조 식초나 현미 식초 쓰세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매일 식초 반찬 먹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아요. 한 달만 해도 효과가 보여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약 한 줄어듭니다.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식초 한 병에 1,000원이면 한 달 써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 오이 냉채 올리세요. 오이 썰어서 식초 소금만 넣으면 5분이면 돼요. 밥 먹기 전에 한 입 드세요. 그게 혈당 잡는 비밀이에요. 자, 지금까지 5위, 4위, 3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2위는 더 중요해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위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여러분, 밥 드실 때 뭐부터 드세요? 밥이죠.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먼저 드시죠. 그 다음에 반찬 드시고요.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100명 중 98명이 이렇게 드세요. 밥부터 먹고 반찬 먹어요. 그런데 이게 혈당을 확 올려요. 아, 선생님,
순서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청난 상관 있어요. 같은 음식 먹는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30에서 40 차이 나요. 제가 설명드릴게. 밥부터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텅 빈 위로 쭉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위에요. 그럼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돼요. 30분 만에 당으로 변해서 피 속으로 쭉 퍼져요. 혈당이 확 올라가요. 마치 물을 컵에 바로 부으면 확 차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나물이나 쌈 같은 거요. 배를 1분에 채우세요. 그럼 위 바닥에 채소가 깔려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드세요. 고기, 생선, 두부 같은 거요. 배를 또 1분에 채우세요. 그럼 채소 위에 단백질이 쌓여요. 마지막에 밥 드세요. 배를 나머지 1분 채우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채소랑 단백질이 깔려 있어요. 쿠션이 깔린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돼요. 1시간 넘게 걸려요. 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이 급하게 안 올라요. 마치 물을 스펀지에 부으면 천천히 스며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대학교에서 실험했어요. 당뇨 환자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밥부터 먹었어요. 식후 혈당이 190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그룹은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었어요. 식후 혈당이 150까지만 올라갔어요. 차이가 40이에요. 약 2알 효과랑 똑같아요. 순서만 바꿨는데 약 2알이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 연구팀이 당뇨 환자 10명을 6개월간 관찰했어요. 거꾸로 식사법 실천한 사람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떨어졌어요. 약 하나 줄인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배를 1분에 채우세요. 어떤 채소냐고요? 나물이 제일 좋아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다 좋아요. 쌈도 좋아요. 상추 깻잎 싸드세요. 배를 1분에 채운다는 게 어느 정도냐고요? 주먹 하나 크기예요. 나물 한 접시 정도예요. 둘째, 단백질 반찬 드세요. 배를 또 1분에 채우세요. 어떤 단백질이냐고요? 고기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좋아요. 그런데 기름기 적은 걸로 드세요. 삼겹살보다는 안심이 나아요. 생선 드세요. 고등어, 갈치, 연어 다 좋아요. 생선이 고기보다 더 좋아요. 기름이 좋은 기름이거든요. 두부 드세요. 두부찌개, 두부조림 다 좋아요. 콩이니까 혈당도 안 올리고 단백질도 많아요. 계란 드세요. 계란 후라이, 계란찜 다 좋아요. 배를 1분 채운다는 게 어느 정도냐고요? 손바닥 크기예요. 생선 한 토막 고기 서너 점 정도예요. 셋째, 마지막에 밥 드세요. 배를 나머지 1분에 채우세요. 이때 밥은 적게 드세요. 배가 이미 2분에 차 있으니까 밥은 조금만 들어가도 배불러요. 자연스럽게 밥이 줄어요. 밥 한 공기 먹던 사람이 반 공기만 먹게 돼요.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꿨는데 자연스럽게 줄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요. 꼭 지키세요. 아, 선생님, 국물은 언제 먹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국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밥 먹을 때 같이 드시면 돼요. 국물을 먼저 드시면 이가 물로 차요. 그럼 채소랑 단백질이 뜰 수 있어요. 효과가 떨어져요. 선생님, 몇 끼니마다 해야 하나요? 네, 하루 3끼 다 하면 최고예요. 그런데 힘들면 저녁만이라도 하세요.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저녁에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녁에 거꾸로 식사법 꼭 하세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아, 선생님,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딱 일주일만 하시니까 익숙해지셨어요. 아침마다 김치 몇 점 먹고 계란 먹고 그 다음에 밥 드셨어요. 저녁에는 쌈 싸 드시고 생선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셨어요. 3개월 뒤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식후 혈당이 평균 35 떨어졌어요. 약은 안 바꿨는데 혈당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살이 5kg로 빠졌어요.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밥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됐거든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거꾸로 식사법 실천하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이 평균 3kg 적어요. 혈당도 낮고 살도 빠져요. 일석이조예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약 한두 알은 줄어듭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 지금까지 5위부터 2위까지 알려드렸어요. 전부 돈 거에 안 들어요. 습관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1위가 남았어요. 이거 하나 빠지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소용없어요. 집 지을 때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도 무너지잖아요. 1위가 바로 그 기둥이에요. 1위는 매일 밤 7시간 꿀잠입니다. 선생님, 잠이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30년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다들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이게 1위예요. 가장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이 전쟁 상태가 됩니다. 적이 쳐들어온 것처럼 온몸이 긴장해요.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요. 이름이 코르티솔이에요. 이 코르티솔이 뭘 하냐고요? 아침부터 혈당을 강제로 올려요.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니까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인슐린이 밤새 쉬지 못해요.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지쳐요. 다음날 일을 제대로 못해요. 혈당이 안 잡혀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시고 대학교에서 실험했어요. 당뇨 환자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하루 5시간만 잤어요. 일주일 뒤 공복 혈당이 평균 20 올라갔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만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하루 7시간 잤어요. 일주일 뒤 공복 혈당이 평균 15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잠 2시간 차이가 혈당 35 차이예요. 약 두세 알 효과랑 똑같아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한국 연구팀이 당뇨 환자 200명을 1년간 관찰했어요. 매일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자는 사람보다 합병증이 절반이었어요. 눈, 콩팥, 발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자면 될까요?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자세요. 매일 밤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똑같은 시간에 누우세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어요. 생체 시계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면 몸이 리듬을 외워요. 그럼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졸려요. 그런데 오늘 11시, 내일 1시, 모레 10시, 이렇게 제멋대로 자면 몸이 헷갈려요. 시계가 망가져요. 그럼 잠이 안 와요. 둘째, 7시간은 꼭 자세요. 딱 7시간이 최적이에요. 밤 11시에 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밤 12시에 자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계산하기 쉽죠? 선생님, 저 자다가 자줄게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화장실 가세요. 소변 보고 다시 누우세요. 그리고 다시 자세요. 한두 번 깨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서너 번 깨면 문제예요. 병원 가세요. 셋째, 낮잠은 30분만 자세요. 오후 2시쯤 30분만요. 1시간 넘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넷째,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 불빛이 뇌를 깨워요. 잠이 안 와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끄세요. 다섯째, 저녁 늦게 커피 마시지 마세요. 커피는 오후 3시까지만 드세요. 그 이후에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제 전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7세 김영호 할아버지. 당뇨 20년이었어요. 약 9발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셨어요. 공복 혈당 178, 식후 혈당 250. 세 병원 다녀봤지만 전부 같은 말만 했어요. 이제 합병증만 관리하시죠. 발가락 감각이 사라져서 집 밖 10분도 못 나가셨어요. 퇴직 후 세계 여행이 꿈이었는데 포기하셨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도 여행 못 가네. 그러다 손주가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를 사왔어요. 우연히 드셨는데 배가 든든했대요. 그래서 제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오셨을 때 혈당이 안 떨어졌어요. 선생님 다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자세히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잠을 하루 4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일어나고 할아버지 이거 하나만 더 하세요. 매일 밤 11시에 주무세요. 7시간 주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실천하셨어요. 밤 11시면 무조건 누우셨어요. TV 보다가도 껐어요. 핸드폰도 멀리 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셨어요. 2개월 뒤 병원에 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공복 혈당 178에서 128로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약을 9발에서 5알로 줄였어요. 인슐린 주사도 하루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3개월째 되는 날 오셨어요. 선생님,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지금은 주말마다 아내 손잡고 산에 올라가세요.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제 덕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성실하게 실천하셨잖아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5가지 습관 다 지키는 당뇨 환자는 1년 안에 약이 평균 40% 줄어요. 열 먹던 사람이 6달로 줄어요. 그런데 잠만 못 자면 약이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요. 그만큼 잠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11시에 주무세요. 핸드폰 끄고 TV 끄고 눈 감으세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7시간 꿀잠이 혈당을 잡아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편의점 1,000원짜리 무가당 두유 한 잔, 여기에 5가지 습관만 더하면 됩니다. 1위 매일 밤 7시간 꿀잠. 이거 하나 빠지면 전부 무너져요. 2위 거꾸로 식사법.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3위 식초 반찬 하나. 밥보다 먼저 한 입 드세요. 4위 식후 10분 산책. 밥 숟가락 놓고 바로 움직이세요. 5위 15분 햇볕. 천연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전부 돈 거에 안 들어요. 습관만 바꾸면 돼요. 김영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20년 먹던 당뇨약이 절반으로 줄어요. 발가락 감각이 돌아와요. 손주 안고 뛰어놓을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짐 안 돼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하세요. 오늘 편의점 가서 무가당 두유 사세요. 성분표에 당류 0g 확인하세요. 내일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세요. 오늘 밤 11시 취침 알람 맞추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피가 맑아집니다.